최근 그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비말이 아니라 공기통에 전염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많은 의학자들이나 감염을 전공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비말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진들도 뭐 비말 감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말 감염이 이제 주된 거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내에서도 공기 감염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여서, 일단은 비말 감염이 주된 거라는 데는 다른 의견은 더 없고, 사실 메르스 때부터 계속 이 얘기는 나오던 부분이고 되게 좀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근데 뭐 아주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 비말 감염이 주된 거다. 그리고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한데, 그 연구진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적인 계속 토론이 필요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코로나19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가을철에만 온다고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2차 유행 시작한 게 아니냐, 아니면 1차 유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나빠지는 게 아니냐 얘기도 있고, 뭐 2차 유행을 이미 이란 같은 경우는 경험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이제 무너지면 언제든 올 수 있다, 제가 정설이고요. 가을철에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랑 코로나19 유행이 겹쳐버리면 그 음. 피해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가을 혹은 겨울에 그 바이러스 전파라든가 그 서식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좀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일단 뭐 계절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차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에서 활동력이 좋아진다면 가을에 조금 더 유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가마다 좀 다른 게, 같이 지금 겨울 맞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되게 안정적인 거에 비해서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후적인 특성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 즉 부국가의 이제 방역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2차 대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유행이라고 붙일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대구 경북처럼 많은 환자 발생을 했잖아요. 첫 번째 유행 수준만큼의 유행이 발생했다 다시. 그러면 다 2차 유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들도 2차 유행으로 보긴 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환자 많이 발생하다 좀 줄었다가 음. 다시 뭐 100명, 200명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게 2차 유행의 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음. 이제 국가의 상황마다 좀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언제든 가능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변종 코로나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 왜 예. 변종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들은 워낙에 유전적 변이를 잘 한다고 돼 있고요. 음. 왜냐하면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다른 세포의 이제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서 RNA 바이러스는 가닥이 한 가닥이니까 이제 그 유전적 변이가 훨씬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전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뭐 됐는지는 이제 명확한 이제 그 정도의 변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가 1년, 2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좀 심각한 변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이 바뀌면 이제 항체의 접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형태로는 백신 효과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계속 뭐 인플루엔자처럼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다면 뭐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종 네. 코로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조금씩 변이만 일어나는 거고, 뭐 전파의 정도가 변하거나 이런 거로 보이진 사실 않아요. 질병관리본부가 변종 때문에 빨리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거든요, 판단하기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얘기할 때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가 그리고 장기화 조짐을 보입니다. 이 장기화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일단은 코로나19는 어차피 장기전이 갈 거기 때문에 음. 국가마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도 유지하면서 또 환자 발생을 잘 조정하면서 경제와 방역의 양측면을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가 그 국가의 어떻든 생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인들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 방역에 해당되는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특히 뭐 밀집돼 있거나 밀폐돼 있거나 뭐 이런 공간에는 이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본인의 증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바로바로 진단 체계로 들어가서 남에게 전파시키지 않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앞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음. 덥다고 해서 착용하지 않으면 내가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 또한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또한 이제 아주 가벼운 증상에도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손위생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